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먹돌이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지요. 먹돌이는 얼굴이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여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답니다. 심지어 먹돌이의 주인 마님인 송씨 부인도 먹돌이를 눈여겨봤지요. 훤칠하고 건장한 먹돌이는 여느 머슴들과 달라도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먹돌이 저것은 왜 이리 내 마음을 흔든단 말이냐. 그날 이후 송씨 부인은 먹돌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씨 부인은 먹돌이를 자주 불러 이것저것 시키며 그를 유심히 관찰했지요. 야 먹돌아, 잠시 이리 좀 와보거라. 어찌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내 방에 들어와서 옷 좀 개다오. 아니, 그런 일이라면 을순이가 있지 않습니까요? 왜 싫으냐? 그럼 오늘 저녁밥 먹는 것도 싫겠구나. 아, 아닙니다요. 지가 들어가 옷을 개겠구만요. 먹돌이는 하는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옷을 개고 있는 먹돌이에게 또 다른 일을 시켰지요. 야 먹돌아 이리 와 내 등 좀 긁어보거라. 아니, 등을 긁으라곱쇼? 왜 싫으냐? 아, 아닙니다요, 마님. 복돌이는 방문까지 걸어 잠근 안방에서 마님의 등을 긁는다는 것이 왠지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엄한 마님의 명인이 등을 긁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여기면 되겠습니까요? 좀 더 아래로 긁어보거라. 여기면 되겠습니까요, 마님? 좀 더 아래로 긁어보거라. 마님은 점점 아래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다 먹돌이 손이 마님의 엉덩이 꼬리뼈까지 내려왔지요. 그 바람에 먹돌이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종놈이 양반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먹돌아, 오늘따라 유난히 덥구나. 네가 부채질 좀 해다오. 마님은 먹돌이에게 부채질을 시키고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요.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먹돌이는 하는 수 없이 마님에게 부채질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마님이 덥다며 치마까지 들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화들짝 놀란 먹돌이는 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지요. 아니 왜 어디 아프냐? 고개는 왜 돌리는 것이야? 그것이. 잠시 내 팔뚝 좀 이리 내보거라. 먹돌이는 고개를 돌린 채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먹돌이의 팔뚝을 만지작거렸지요. 어쩜 네 팔뚝이 이리도 울퉁불퉁하느냐. 또 단단하기는 절구공이보다 더 단단하구나. 마님은 먹돌이의 팔뚝을 만지며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지요. 지가 힘쓰는 일을 많이 하니 그렇게 되었구먼요. 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담 다른 곳도 일이 단단하느냐? 그렇습지요. 지 온몸이 일이 단단합니다요.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먹돌이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먹돌이의 손바닥에 마님의 감촉이 느껴졌지요. 그 바람에 화들짝 놀란 먹돌이는 냅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야 이놈아 어서 이리 오지 못쳐. 먹돌이가 달아나자 마님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감히 양반인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지요. 내 저놈을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주저앉히고 말 것이야. 먹돌이에게 화가 난 마님은 옷고름을 다시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먹돌아. 그런데 마님이 아무리 불러봐도 먹돌이는 나타나질 않았지요.
아니 이 잡놈이 도대체 어디로 내뺀 것이야. 마님은 먹돌이 방으로 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먹돌이가 없었지요. 야, 을순아. 마님은 여종을 순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찾으셨는감요? 그래. 먹돌이는 어디에 있느냐? 글쎄요, 지는 부엌에서 밥 준비하느라 못 봤구만요. 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먹돌이에게 오늘 저녁밥은 주지 말거라. 뭔 일이 있으셨는감요? 마님? 뭔 일이고 뭐고 주지 말라면 주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날 밤 마님은 잠도 자지 않고 먹돌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안방을 나와 먹돌이 방으로 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먹돌이는 아직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로 내뺀 것이야. 고얀 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끓어오르는 분을 참으며 나를 꼬박새고 말았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마님은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먹돌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놈. 어젯밤은 어디서 잔 것이야. 죄송합니다요. 마님, 어젯밤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만 헛간에서 깜박 잠들었구만요.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렸다. 반성할 때까지 앞으로 3일간 굶거라. 마님은 먹돌이에게 3일간 굶으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굶으면서 생각해 보거라. 마님의 명에 먹돌이는 3일 동안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마님이 또 먹돌이를 불렀지요. 감히 종놈 주제에 나를 뿌리쳐? 아니 어쩌면 겁이 났던 게지. 마님은 여종을 순이를 불렀습니다. 야 을순아. 먹돌이 방에 가서 당장 안방으로 오라 해라. 지금 당장. 예, 마님? 을순이는 먹돌이 방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먹돌이는 바닥에 누워 배를 움켜쥔 채 눈만 껌뻑이고 있었지요. 3일째 굶다 보니 그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먹돌아, 마님께서 널 안방으로 당장 오라신다. 헉, 지금? 그래 어서 가봐라. 마님이 또 노하시면 이번엔 진짜 매질을 할지도 몰라. 먹돌이는 어쩔 수 없이 허기진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마님이 또 덤벼들까봐 먹돌이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이리 들어오너라. 그런데 이놈아. 내가 굶으라 했지 굶어 죽으라 했느냐? 어찌 이리 비실대는 것이야? 마님께서 굶으라 하셨으니 지는 굶을 수밖에 없었구만요. 흥. 네가 또 이런 것은 말도 잘 듣는구나. 고얀 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양반댁 부인이시고 전 하찮은 종놈입니다요. 그러니 그런 일을 꿈도 꿔서는 안 되옵지요. 아니 그런데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하려 한 것 같으냐? 아 그야, 마님께서 지손을 가져가셔서는 마님의 그곳에 갖다 대시니 지는. 먹돌이는 말하려다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어디 한번 계속해보거라. 먹돌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했습니다. 아니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요, 마님. 지가 뭔가를 착각했었나 봅니다요. 먹돌이 말에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분하게 말했지요. 지금 부엌으로 가거라. 을순이가 내 밥을 챙겨줄 것이다. 정말입니까요, 마님? 그럼 오늘은 지가 밥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요? 아니 이 녀석이
언제는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했느냐? 대신 오늘 저녁부터 밥을 먹고 내일부터는 뒤채에 쌓아놓은 장작을 모두 패거라. 그게 너의 벌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마님, 먹돌이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을 닫자마자 안방에서 작고 슬픈 마님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에 먹돌이는 왠지 마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방은 밖으로만 돌고 마님은 허구한 날 외로움에 빠져 독수공방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허기진 먹돌이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 좀 주라 을순아. 마님께서 밥 먹어도 된다 하셨어. 그래,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을순이는 먹돌이에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먹돌이는 밥상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요. 야, 먹돌아 그러다 체하겠다. 좀 천천히 먹어라. 먹돌이는 을순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을 굶었으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지요. 그런데 먹돌아, 어쩌다 마님에게 찍힌 것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새 밥을 다 먹은 먹돌이가 말했습니다.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어찌 마님께서 내 밥을 굶겼냔 말이야? 을순이가 꼬치꼬치 물어오자 먹돌이는 뭐라 둘러댈지 얼른 짱구를 굴렸지요. 아, 그게 말이야. 마님이 장에 가서 명주실을 사오라 하였는데 내가 그 돈을 잃어버렸거든? 아이고, 이빙신아, 어쩌다 돈을 잃어버린 것이야? 3일씩이나 굶고 이게 뭔 일이냔 말이야? 먹돌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마님의 명예만큼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밥 먹고 방으로 돌아온 먹돌이는 천장을 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슬픈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마님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분이셔. 울마님은 서방 없는 과분이 얼마나 쓸쓸하시거서. 그날따라 먹돌이는 마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벽을 쳤나? 마님도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다음에 또 마님께서 나를 원하시면 그때는 모른 척하고 마님의 손길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다 대감 마님께 걸리는 날에는 목숨이 2개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아니야. 그렇다고 또 외로운 마님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먹돌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뜬 눈으로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먹돌이는 아침 일찍 부엌에 들어가 을순이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야, 먹돌아, 이제 마님께서는 널 용서하신 것이야?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어. 오늘부터 벌로 장작을 패라 하셨구만. 그런 거라면 용서하신 것이네. 장작 패는 일이야. 어차피 너가 할 일이잖아. 그렇긴 하지. 마님께서 정말 용서하신 것이라면 다행이다. 먹돌이는 아침밥을 먹고 뒤뜰로 가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마님이 장작 패는 뒤뜰로 걸어왔지요. 마님 오셨는가며? 그래,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괜히 손 다치면 나도 곤란하니.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먹돌이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오랫동안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로 말로 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지요. 왜 이렇게 내 얼굴을 빤히 보는 것이냐? 아, 아닙니다요. 그저 마님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해서 보았구만요.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은 가고 먹돌이는 계속해서 장작을 팼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마침 방에서 청소하고 있는 을순이에게 물어보았지요. 을순아, 먹돌이 그놈 성정이 참 곱고 어질지 않느냐? 예, 마님. 그놈은 좀 멍청할 정도로 착한 놈이지요. 욕심도 없고 말입니다. 허면 그놈이 겁도 많은 것이냐? 지가 아는 먹돌이는 겁이 많지는 않습니다요. 그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구만요.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마님께서 그런 것은 어찌 모르신대요? 아니다. 그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다. 말을 마친 마님은 다시금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창문밖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한편 먹돌이는 장작을 패면서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던 눈빛이 무슨 의미인지 무척 궁금했지요. 이제 대놓고 달려들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픈 그림자를 먹돌이는 느낄 수가 있었지요. 에이 먹돌아. 머슴 주제에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일이나 해라. 괜히 마님을 마음에 품었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이야. 사실 마님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 마님의 삶이 먹돌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을 김사또가 기별도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님, 이런 상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그대의 부군께서 살아생전 이몸과 참으로 막역했다오. 이제 그분이 없으니 부인의 안위가 더 걱정이요. 원님의 걱정은 고마우나 저 스스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허, 고을의 원님인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쓴단 말이요. 부담 갖지 마시구려. 김사또는 그날 이후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오늘도 오셨습니다요. 지금 사랑채에서 마님을 기다리고 있구만요. 그래 알았다 내 곳 간다 이르거라. 마님이 사랑채에 들어서니 사또가 은근슬쩍 옆으로 왔지요. 그러더니 마님을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많이 힘들지 않소? 이제 걱정 마시구려. 내가 돌아가신 부군을 대신해 드리리다. 김사또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님은 그런 김사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지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우나 보는 이들의 눈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원님께서 허구한 날 일이 찾아오시면 보는 이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그깟 소문이 뭐 그리 대수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김사또는 다시 마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또다시 손을 뿌리쳤지요. 지금 못하는 것이요. 저는 아직 상중입니다.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래서 내가 이리 나서는 것이 아니오. 고집 부리지 말고 내게 기대시오. 내가 부인을 지켜드리리다. 추호도 그럴 생각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제 집에 찾아오지 마시오. 마님의 단호한 거절에 김사또를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김사또는 마님에게 연이은 거절을 당하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관하로 돌아왔지요. 관하로 돌아온 그는 신복을 불렀습니다. 송시부인댁 땅 문서며 토지 문서는 모두 확보했는가? 예, 원님. 송시부인댁 재산 목록과 호적 대장은 이미 낙인까지 모두 위조해 두었습니다요. 좋아. 조만간 그 여편네가 굴복할 때까지 서서히 목을 조일 것이야. 괘씸한 년 같으니라고. 감히 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퇴짜를 놓다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그날 이후 마님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관리들이 집안을 들쑤시며 조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 가옥과 토지는 이제 그대의 명의가 아니라 관에서 관리해야 할 무주지로 되었소.
그러니 즉시 관의 소유로 이전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서방이 피땀으로 일궈낸 재산인데. 문서가 일이 되어 있으니 낸들 어찌 하오리까? 나는 법대로 집행할 뿐이요. 마님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을 원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하로 찾아갔지요. 아니 그러게 내가 말했지 않소. 내게 기대라고. 그리하면 내가 부인을 지켜준다 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일이 무지막지하게 구는 것이요? 부인 혼자서는 이 많은 재산을 감당하기란 힘들 것이요? 그러니 내게 오시오. 그럼 내가 도와드리겠소. 그럼 이게 다 나를 굴복시키려 원님께서 저지른 짓이요? 그게 뭐 중요하겠소. 이제 그만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게 오시오. 그럼 내가 나서서 도와드리리다. 마님은 화가 나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원님의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지요. 원님의 속셈을 알게 된 마님은 그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지요. 한편 그날 먹돌은 나무를 패다 말고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마님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뭔 일인가 싶어 도끼를 내려놓고 안 채 뒷마루 끝에 앉아 마님의 우는 소리를 들었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마님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지? 먹돌이는 마님의 우는 소리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아에서 공문을 가지고 관졸들이 들이닥쳤지요. 내용은 고의적 문서 위조 및 국유지 사유화라는 죄목이 적힌 날조된 고발장이었습니다. 당신은 고발되었으니 함께 관하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요? 마님께서 죄인이라니요? 원님이 끝내 일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구나. 마님은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관졸들은 마님을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데려갔지요. 마님, 아니 이놈들아, 마님이 뭘 잘못했다고 끌고 가는 것이냐? 명백한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는 바다. 너 같은 머슴놈은 빠지거라. 감히 어디다 대드는 것이야. 먹돌이는 마님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마님은 차디찬 옥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김사또는 그녀가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는 의기양양하여 마님이 있는 감옥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시겠소 부인. 이러다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마음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내가 도와주겠소. 원님의 회유에도 마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원님에게 몸을 허락하진 않을 것이요. 그 말에 김사또의 눈이 번뜩거렸습니다. 어디 그렇게 강한 척 해보시오. 언제까지 버티나 내두고 보겠소. 김사또가 돌아가고 마님은 침통에 빠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먹돌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사면초가에 빠진 그녀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먹돌이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먹돌이는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을 마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마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어쩌다 일이 된 것이야. 이는 분명 원님의 수작임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마님께서 이대로 당하게 두고만 볼 수는 없지. 먹돌이는 비열한 원님에게 마님이 당하게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먹돌이는 마님을 구할 방도를 찾기로 했지요. 그는 마님이 관아로 끌려간 날부터 매일 밤 관아 주변을 맴돌며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김사또가 저지른 비리를 찾기 위해 관아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비단 저자는 마님의 문서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더러운 짓을 밥 먹듯 해왔을 것이야. 마님이 옥에 갇힌 지 며칠 후 먹돌은 마님의 헛간으로 조용히 몇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마님의 돌아가신 부군의 생전에 그에게 은혜를 입은 객주, 푸죽간 주인, 박첨지 같은 이들이었지요. 형님들 다들 아시지요? 그분은 생전에 어려운 이들 돕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안 사람이 지금 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억울함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맞소. 나도 그 양반 덕분에 장사를 일으켰으니 이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이요. 나도 그렇소. 내가 어려울 때 송시부인 댁 도움을 받았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하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의기투합하여 원님에게서 마님을 구출하기로 맹세를 하였지요. 그날 밤 먹돌은 그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뇌물을 받고 내린 판결, 몰래 거둔 세금, 사적으로 땅을 가로챈 문서들을 확보하기로 했지요. 지금 원님은 마님을 옥에 가두어 놨으니 의기양양해져 있을 것이요. 이런 경우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해지기 마련이지요. 이럴 때 우리가 잔치를 열어주면 그는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줄 것이외다. 그때가 그자의 비리문서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좋소.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날 객주는 술동이에 술을 가득 채워 수레에 싣고 푸죽간 주인은 삶은 고기 안주를 수레에 잔뜩 실었습니다. 그리고 박첨지는 원님에게 바칠 시를 지어 기생들을 데리고 관하로 찾아갔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요? 그동안 탁월한 원님 덕분에 고을이 태평성대하니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지 않았겠소. 하여 우리가 모여 이렇게 원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사옵니다. 하하 그렇소. 하긴 내가 고을의 태평성대를 위해 불철주야한 노력을 하긴 했소만. 아니 우리 원님께서는 고을 백성들이 이리도 존경하시니 오늘따라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요. 하하 그러느냐. 내가 그리 멋져 보이더냐. 김사또는 치켜 세워주니 기분이 좋아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시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원님을 위해 지은 귀한 시를 한 편을 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것이라면 나 혼자 듣기 아까우니 관아에 있는 자들을 모두 오라 해야겠구려. 하하. 원님은 기분이 좋아 관아의 관리들과 관졸들까지 모두 불러 술을 마시라 했지요. 그럼 이제 원님께 바치는 시를 읊어 보이겠습니다. 고을에 불어오는 바람이 고우니 그 향기 백성 가슴에 스미나이다. 억울한 자 풀어주고 굶주린 자 먹이시니 그대는 백성 마음속에 큰 비배 되시나이다. 박첨지의 시를 들은 사람들은 죄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우리 원님을 정확히 표현한 시구려. 참으로 보기 드문 명시조요. 허허 이거 참. 내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구나. 자자 오늘 모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보자꾸나. 원님과 관아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를 하면서 관아가 떠내려가도록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 모두 잠들어 버렸지요. 객주 주인은 미리 술에 잠자는 약을 타놓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먹돌이가 등장했지요. 자, 이제 원님의 비리 문서와 가짜 문서들을 찾아봅시다. 먹돌이와 객주 푸죽간 주인 박첨지는 각각 흩어져 원님의 비리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 이것 좀 보시오. 이것은 숨겨진 창고 같소. 객주가 말한 곳으로 가보니 원님의 병풍 뒤에 숨겨진 창고가 하나 있었지요. 그러자 먹돌이와 박첨지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있었지요. 찾았소. 여기 있는 것들은 죄다원님의 비리 문서가 맞소. 혹시 우리 마님과 관련된 문서는 없소? 그것도 여기 있소. 송시부인 댁 도장과 문서를 모두 위조한 증거가 있소.
다행이구려. 그럼 모든 비리 문서들을 챙겨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님의 비리 문서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먼저들 가시오. 나는 잠시 마님 좀 뵙고 가겠소. 모두를 먼저 보내고 먹돌이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저 먹돌이 왔습니다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것이야? 마님의 얼굴은 며칠 새 무척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너무 안쓰러워 먹돌이는 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으셔요. 이제 곧 마님을 이곳에서 꺼내드릴 것입니다요. 그 말에 마님은 무척 놀라는 눈빛이었지요. 아니, 어떻게 네가 나를 감옥에서 꺼낸다는 것이야? 원님의 비리 증거와 마님을 모함한 증거까지 모두 찾았습니다요. 해서 지금 박첨지님께서 암행어사를 만나러 갔구만요. 아니,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았어? 마님께서 나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요. 그러니 이제 암행어사 출두가 있을 때까지만 맘 편히 기다려 주셔요. 그래, 알았다. 네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마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먹돌이는 옷소매로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박첨지의 동문이었던 암행어사가 내려와 원님과 관리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함께 풀려났지요. 마님 고생 많으셨지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요. 나는 괜찮단다. 그런데 먹돌이는 어디 갔니? 먹돌이는 시방 박첨지님과 함께 암행어사를 따라 한양으로 갔구만요. 아마도 원님의 비리 때문에 증언할 게 있었나 봅니다요. 그러느냐? 마님은 조금은 아쉬운 듯 을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헌데 자꾸만 먹돌이 생각만 났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것일까? 그저 호감을 넘어 그를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 마님은 하루라도 빨리 먹돌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며칠 동안에도 그녀는 온통 먹돌이 생각뿐이었었지요.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먹돌이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한양에 갔던 먹돌이가 돌아왔습니다. 마님, 저 왔습니다요. 먹돌이 소리에 마님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먹돌이에게 달려가 그를 벌하고 안았지요. 헌데 이를 지켜본 을순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먹돌이에게 안기는 광경에 을순이는 충격을 크게 받았지요. 아니 마님, 어찌 천한 머슴을 껴왔는데요? 남사들 없게? 마님은 을순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님,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요. 원님은 사탈관직 되었고 그자는 죽어서야 나올 것이옵니다. 그래, 네가 정말 큰일을 해주었구나. 그런데 두 사람 좀 떨어져 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만요. 을순이는 마님과 먹돌이가 뒤엉켜 떨어지지 않자 심기가 무척 불편했지요. 이제 맘 편히 사셔요. 지가 곁에서 마님을 지켜드릴 것이구만요. 그래, 말만 들어도 참으로 듬직하구나. 아따 참말로 왜 이렇게 안 떨어진대요? 야먹돌아 네가 먼저 마님을 좀 놔드려. 아, 정말로 두 사람 지금 누구 미치는 꼴 보려고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 을순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야, 그걸 몰라서 그려? 세상 천지에 자기 서방이 딴 년을 안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야. 아니, 서방이라니. 내가 어떻게 네 서방인데? 아, 그야 내가 너를 점 찍어놨으니 당연 너는 내 서방이지. 아니, 예을순아. 본인도 모르는 신부가 어딨단 말이냐. 억지 좀 그만 부리거라.
아니, 그런데 두 사람은 언제 이렇게 달라붙는 사이가 된 것이요? 그리고 마님도 그런 게 아니구만요. 머슴은 여종과 맞는 것이지 어째 양반 마님께서 머슴을 탐낸단 말이요? 마님께서는 먹돌이를 탐내지 말고 양반 중에서나 찾아보셔요. 먹돌이는 내 것인께. 그날 세 사람은 마당에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평소 먹돌이를 가슴에 품었던 을순이는 그를 마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었지요. 그리고 먹돌이를 사랑하게 된 마님도 먹돌이를 을순이에게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과 여종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긴장감이 팽팽했지요. 먹돌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가 선택하는 수밖에. 너도 이미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았느냐. 먹돌이 너 말 잘해라. 나도 한성가라는 사람이다. 나도 오늘에서야 두 사람의 마음을 처음 알았으니 내게 시간 좀 주시오. 두 분 다 내겐 소중한 분들이니 누구 한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진 않소. 먹돌이 말에 두 여인은 수긍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먹돌이의 밥상이 완전 달라졌지요. 을순이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소고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굴비며 생선들이 가득했지요. 아니, 예을순아. 너는 어째 내 돈으로 먹돌이한테 생색내는 것이야. 뭐 마님은 먹돌이 입에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게 그리 아까우신감요? 아니, 누가 아깝다고 했느냐. 네가 내 돈으로 먹돌이한테 점수를 따니까 그런 것이지. 마님은 먹돌이를 장터로 데려가 비단옷을 맞춰주고 기타 선물 공세를 퍼부었지요. 치사하게 돈으로 해보겠다. 이거네. 그럼 나는 비장의 무기를 써야지. 그날 밤을 순이는 벽에를 들고 먹돌이 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웬 벽에를 다 들고 온 것이야?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잘 거야. 어차피 혼이 나면 한 방을 쓸 것인데 미리 좀 쓰면 어때? 아니,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마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싫은 것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마님이 비단옷 사주고 돈질해주니 좋냐? 야, 을순아, 너는 어째 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만드니? 아무튼 내 방에서 나가줘. 마님이 아시기 전에. 먹돌이 방에서 쫓겨나온 을순이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작 저놈을 내가 먼저 잡아뜨려야 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째 두 사람이 저렇게 발전했느냔 말이야. 흐흐. 밤새도록 을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을순이는 다음 날 일찍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지가 한 발 양보할 테니 마님도 한 발 양보해 주셔요. 아니,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양보해달라는 것이야? 어차피 저도 먹돌이 없이는 안 됩니다요. 그러니 마님께서 본처하시고 제가 후처하겠습니다요. 을순이 제안에 마님은 혹했습니다. 행여 먹돌이가 을순이를 선택할까봐 조마조마했었지요. 그것은 괜찮은 제안 같구나. 을순이는 먹돌이 행동으로 보아 마님을 선택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쉽지만 한 발 물러나 후처로 마님과 딜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서로 타협한 두 사람은 먹돌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먹돌아, 을순이와 내가 타협을 했다. 내가 너의 본처가 되고 을순이가 후처 자리가 되기로. 네가 결정하는 게 힘들 것 같아 마님과 내가 너의 고민을 덜어준 것이야. 두 사람이 그렇게 타협을 했다 하니 먹돌이는 커다란 고민이 해결되었지요. 그럼 두 분이 그렇게 정했다 하니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군이 쌓아놓은 재산도 모두 찾았고 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요. 그렇게 3년상이 끝나고 마님은 몇 사람만을 초청하여
먹돌이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머슴과 혼례를 올렸지만 마님은 관습에 얽매이기보단 사랑을 선택했지요. 두 사람의 혼례식에는 마님을 같이 구했던 박첨지와 객주 푸죽간 주인이 찾아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